어떤 학생들은 이 학생 진짜 우리 학교 와서는 안 될 것 같아라는 판단이 드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도 있나요? 자소서나 그 15분, 10분의 면접으로 사람의 인성을 본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죠. 어렵죠. 불가능하죠. 가혹한 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학생부를 이렇게 쭉 보다 보면, 학생부나 추천서를 보다 보면 네. 거기에 선생님들이 힌트를 남겨놔요. 이거 근데 그게 얘기해도 되나요? 안 될 것도 없죠. 네네네. 학생부에 대놓고 나쁜 말은 안 써요. 하지만 말을 조금 돌려서 써요. 그런데 이 돌려서 쓴 것들이 교사들이 쓰는 교사들의 시각이죠. 네. 교사들이 쓴 글과 교사들의 시각에서 보여요. 예전에 추천서 중에 보면 어떤 선생님이 이 학생에 대한 장점들을 쭉 쓰시면서 얘는 외교관이 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했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고 막 이렇게 썼어요. 추천서는 학부모한테 노출되지 않습니다. 바로 학교로 가죠. 그래서 평가자들만 보는데, 근데 맨 밑에다가 딱 한 줄 더 써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 학생이 우리나라의 외교관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거는 뭐 힌트가 아니라 그냥 네, 어렵고 복잡한 입시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시는 박지훈 소장님과 오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발론과 저희 예주유의 합작이면서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아발론의 어마어마한 프로그램에 저희가 힘입어서 좋은 기운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촬영입니다. 특히 박지훈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경력과 그리고 현장을 많이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 코너 정말 중요합니다. 자, 전형 방법 및 자기소개서에 대한 말씀을 특목자사고에 관해서 한번 나눠주시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전국 단위 자사고를 알아보고 싶어요. 근데 전사고의 전형 방법은 어떤 것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는 다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라는 전형으로 아이를 선발해야 돼요. 이거는 교육부에서 내려놓은 명령이기 때문에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과학고도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에요. 그렇죠. 다만 이제 접근 방법이 조금 다를 뿐이고. 네. 그러면 자기주도 학습 전형은 어떻게 하느냐? 네. 교육부의 지침에 따르면은 1단계는 내신 성적을 가지고 1.5배수에서 2배수의 아이들을 선발을 해서 얘네들을 대상으로 2단계에서 서류 면접을 본다. 이게 교육부의 방향이에요. 그리고 전국 단위 자사고는 이 기준을 기반으로 각 시도 교육청이랑 협의를 통해서 시도별로 조금씩 차이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돼요. 그 어떤 차이가 있죠? 첫 번째는 이제 외대부고 하나고 이런 학교들 보면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국영수사가 성취평가 등급을 반영하죠. 그래서 이 등급을 기반으로 2배수의 아이들을 선발하게 돼 있어요. 선발하게 돼 있는데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A 성취평가 등급 정도는 받아야 그래도 우리 학교에 와서 공부하는데 문제가 없어. 이런 개념으로 접근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거를 서울시 교육청이랑 경기도 교육청이 받아들인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국 단위 이제 자사고 중에서 유명한 데가 이제 상상고가 있는데, 상상고 같은 경우는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국영수 3과목이랑 사회과학 중에 하나 선택해서 4과목만 반영을 해요. 그래서 학기도 짧고 과목도 하나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자, 이거는 이제 상상고가 전북교육청이랑 협의하에 이게 결정이 된 걸 건데, 그러면 상상고는 왜 이렇게 결정을 했을까? 제 개인적인 의견을 살짝 좀 덧붙여 보자면, 상상고는 사실 외대부고나 하나고는 여학생들을 선발하는 비율이 꽤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고 같은 경우는 50%가 여학생이고 외대부고 같은 경우도 선발하고 나서 보면 기본적으로 70%가 여학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남녀를 안 나눠놓고 뽑다 보니까 여학생들이 더 많이 나와요. 많이 들어오는데 상상고는 딱 정해져 있죠. 남자가 8개 학급, 여자가 4개 학급. 그래서 남학생을 훨씬 많이 뽑아요. 그런데 중3 남자애들은, 중3까지 남자애들은 보면은 실수를 많이 해요. 그렇죠. 이게 남학생은 고2쯤 되면 그때부터 이제 좀 꼼꼼해지긴 하거든요. 근데 아직 중학생 때까지는, 여학생들은 중3 때까지 좀 꼼꼼한데 남자애들이 중3 때까지 좀 꼼꼼하지 못하다 보니까 실수를 조금 해요. 수행평가에서든 시험에서든 계산 틀리고 그렇죠. 마킹 틀리고 더하기 빼기 잘못하고 그러다 보니 과목 수, 학기 수를 줄여줌으로써
아이들이 조금 더 많이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모든 학교에서는 최대한 많은 인원을 면접을 보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직접 보는 거랑 서류로 보는 거는 느낌이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직접 보고 싶은데, 그런데 지원자가 너무 많아지면 학교가 입시를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일정 한계점을 좀 두는 거고, 상상고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여력이 있다 보니까 이걸 좀 줄여서 남학생들이 조금 더 많이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학교들도 또 면접에서 반영한 어떤 비율 같은 건 좀 차이가 있잖아요. 네. 이것도 그 학교만의 분위기를 반영한다고 봐도 될까요? 반영 비율의 차이는 있지만요. 네. 사실은 실제 반영 점수라고 하죠. 대입에서는. 네. 실제 반영되는 점수를 놓고 보면 굉장히 크다고, 그냥 모든 학교가 동일하게 면접으로 합불이 그냥 결정난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러면 성적은 당연히 거의 올해인 학생들이 지원하게 되니까 네. 동점자들이 오면 동점자 우선순위로 갈라도 결국은 이 친구들은 다 면접을 볼 수밖에 없는 네. 구조가 될 거고, 실제 합불은 면접이다. 근데 네. 재밌는 게 뭐냐면 네. 2배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하나고 같은 경우도 남녀로 나눠서 뽑다 보니까 남학생이 2대1이 안 나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상상고도 남학생이 선발인은 좀 많다 보니까 네. 2배수가 잘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예전에 제가 입학시켰던 애들 중에도 보면은 하나고 입학, 지금도 연락을 종종 하는데 하나고에 입학한 애인데 2학년 때 과학에 B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1단계에서 B가 하나 있지만 2배수가 안 모여서 2배수가 안 돼서 일단 면접으로 넘어갔고요. 그래서 그 학생 면접 준비시키면서 둘이 고민 되게 많이 했어요. 우리가 넘어갔긴 했는데 사실은 이게 면접으로 그 내신에서 감점된 거를 뒤집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극복이 가능할 것인가? 극복을 해내야 되는데 네. 그 방법들은 뭐가 있느냐, 이제 그걸 찾으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지만 일단 그 학생도 합격을 했고요. 상상고 같은 경우도 2배수가 안 되다 보니까 B가 하나 있는 남학생들이 2단계 면접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면접을 잘 봐서 합격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자, 그런데 소장님도 그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집중을 해서 네가 이 부족한 내신을, 사실은 저 부족하지 않아요, 그냥 단순한 실수였을 뿐이고 이 학교면 잘할 수 있어요 라는 답변을 학생과 짜면서 엄청난 정성을 들이셨겠어요. 그쵸. 근데 정성이라기보다는 그런 것 같아요. 애들 면접 연습을 시키고 그런 소재들을 같이 논의하다 보면 교학상장이라고 그러죠. 네네. 주고받으면서 같이 배워요. 어떨 때는 난 이런 생각 못했는데 넌 이런 생각을 해내네? 라는, 처음에는 저도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험들이나 지식을 통해서 여기서 네가 뭔가를 끌어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들어가는데, 사실 같이 논의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아이들이랑 이런 수업을 하다 보면 가르친다는 개념보다는 네가 나중에 고등학교에 가면 이런 수많은 친구들을 만나서 자극받아서 뭔가 해 나갈 건데, 지금 중학교 땐 그런 친구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그 역할을 대신해 줄게.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런 친구들을 만나봐 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걸 보면서 사실은 내가 노력하는 부분도 있지만 걔들이 거기서 뭔가를 더 찾아내는 게 더 크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확실히 우수한 학생들이다 보니까 또 더 많은 고민 끝에 더 좋은 결론을 도출한 능력도 있는 것 같긴 하고요. 또 이렇게 정말 좋은 답변을 해주시는 분께서 광교 아발론 녹주원의 원장님이시면서 소장님이시다. 야, 정말 녹주원을 광교에만 열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확장해 나갈 계획은 있습니다. 계획은 있는데 아직은 확정은 아니라서. 네. 전국의 많은 분들께 더 많은 기회를 주시는 게 옳을 것 같은데 너무 이기적이시다. 자,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외고 국제고는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외고 국제고는 이거는 교육부에서 아예 조금 더 막아놨어요. 그래서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영어 성적만 반영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다 동점자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동점자가 이제 많아지면, 지금은 이제 경쟁률이 조금 낮아졌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예전엔 경쟁률이 이제 올라가다 보면 1.5배수 이상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그게 2배수, 3배수가 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학교가 입시를 진행하기가 너무 어려워져요. 그러다 물리적으로. 보니까 네. 이제 국어, 사회를 영어가 전부 다 만점일 경우 3학년 2학기부터 국어, 사회를 반영해서 동점자를 줄여서 1.5배수를 면접으로 데려간다라는 형태로 이제 변경이 돼서 지금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러면 외고 국제고도 사실상은 면접에서 핫불이 갈릴 거다라는 것도 역시 당연한 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평가자는 서류를 조금 이따 이제 그런 부분들 설명이 나올 건데 서류를 통해서 아이를 추측해 보는 거지 그 추측이 맞다라는 건 면접에서 확인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에서 점수가 확정되는 거고요. 제가 예전에 입학 담당관을 하면서 사실 선생님들한테 면접관 선생님들한테 드렸던 얘기가 그거예요. 저는 선생님들의 눈을 믿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학생이 맞다라고 면접실에서 판단한다면 그 학생이 어떤 상황에서도 합격할 수 있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교사를 못 믿는다면 교사가 원하는 아이들을 못 뽑을 거고요. 교사가 원하는 아이들을 못 뽑는다면 그 선생님이 3년간 걔네들을 가르치면서 행복할까요? 교사가 아이를 가르치면서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사가 원하는 아이들을 뽑아줘야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입시 시스템은 면접에서 모든 걸 결정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선생님께서 계시던 시기에 외대부고와 경기외고와 천안북일고 선생님들이 정말 행복하셨을 거라는 상상이 좀 들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2단계 전형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네.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1단계에서 이제 내신 성적을 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올라오게 되면 네. 평가자는 아까 전에 서류를 통해서 추측 작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네. 학생이 이제 가지고 제출되는 자료가 학교생활 기록부, 그다음에 학생이 쓴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 그다음에 상상고나 뭐 소수의 학교가 이제 추천서, 교사 요렇게 추천서. 이제 네. 세 개가 오게 되는데 평가자는 대입에서는 학생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학생부가 객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그런데 고입에서는 학생부가 대입처럼 중요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고등학생 모두 대학에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학생부가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뭔가를 써주시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죠. 그나마. 그런데 우리나라의 모든 중학생은 특목 자사고를 가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소수의 아이들 때문에 특목 자사고를 위해서 학생부가 중요하다는 것들을 아는 선생님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학생부를 고입에서 중심으로 놓게 되면 그런 학생부에 되게 거기에 굉장히 정성을 들이는 고등학교 아이들이 많이 뽑히는 구조가 될 거거든요. 근데 중학교 아이들이? 중학교 아이들이. 네네.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학교에서 학교생활 잘할 애들을 찾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생부를 중심으로 보지 않고 네. 자기소개서를 중심으로 봐요. 자기소개서를 네. 중심으로 그걸 가지고 면접을 한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일단 믿고 시작을 하는 거죠. 믿고 시작을 하는 건데 그 자소서의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이게 자기를 소개한 글인지 자기가 쓴 소설인지 자소서인지 자소서인지 그래서 이게 신뢰도가 좀 떨어져요. 그런데 자소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강점은 그거죠. 이 학생에 대한 이야기들이 정리가 잘 돼 있다. 예전에 제가 이제 학교에 있을 때 이제 자연계 평가들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전공이 그쪽이다 보니까. 근데 왜 영어 학원에 와 있긴 한데. 근데 영어를 가르치시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영어를 가르치지 않죠. 근데 보통 이제 자연계 아이들이 그 의대 지망생들이 많아요. 그러면 자소서 형식이 5개를 쓰게 돼 있잖아요. 딱 이런 형태예요. 그 가족, 친척, 친구 중에 누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거기서 열정적인 의사 선생님 만나고 그래서 의사라는 꿈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중학교 때 수학, 과학 되게 열심히 했고요. 네. 그 다음에 공부 더 열심히 해서 서울대 의대 갈 거고요. 공부 더 하고 싶어서 존스 홉킨스를 가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할 거고 그리고 많이 배웠으니까 좀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의 전원이었어요. 것 같아요. 국경 없는 의사회 들어가서 세상에 공헌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노블리스 오믈리주 이야기 한번 던져주고 뭐 아까 전에 아는 병원에서 의료봉사 한번 하고 뭐 보통 딱 이런 구조들이 되게 많긴 해요. 많긴 한데 아무튼 정리는 되게 잘 돼요. 읽어보면 뭐 이렇게 술술술 나오시는 거 보니까 거의 많은 학생들이 정말로 그런 스토리를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많은 학생들의
친척들이 다 아프셔야 되고 그리고 그래서 아픈 걸 계기로 제가 의사 선생님에게 어떤 감명을 받았고 그래서 인생의 진로가 그 한순간에도 결정이 되고 자 이것을 믿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믿고 시작을 해요. 왜냐면 이 서류들을 안 믿고 시작하면 네. 저희가 이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익숙하긴 하지만 네. 얘도 그런 상황을 겪었구나 이런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보는 게 뭐냐면 네가 이렇게 수학, 과학을 그럼 열심히 했다면 지금 중학교 선생님들이 모두 다 열심히 너에 대해서 써주진 않았겠지만 학생부에 그렇죠. 수학, 과학을 잘한다는 이야기가 학생부 어딘가에는 있어야 돼 라는 마음으로 학생부를 훑어보신다면 돼요. 네. 그래서 학생부를 그 다음부터 쭉 훑어봐요. 내가 열심히 했다고 썼으니까 그러면 이걸 보증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쵸. 그러니까 네. 이 활동을 했는데 이 활동이 그대로 나와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걸 바라는 게 아니라 네가 수학을 이렇게 열심히 했다면 수학과 관련돼서 네가 뭔가를 했다, 열심히 했다라는 내용이 학생부 어딘가에 기재돼 있을 거야. 이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학생부를 처음부터 쭉 훑어본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중3 딸을 둔 아빠로서 오늘 개인 레슨을 받는 기분입니다. 아, 네. 과거 조금 다른 학교들은 또 다르긴 해요. 네. 자, 그럼 그것도 면접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는 겁니까? 그러면 자,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네. 그 수학, 과학을 잘한다고 자서 써서 학생부를 쭉 읽어봤는데 국영수사과 전 과목 선생님의 칭찬이 막 넘쳐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학생부에도 보면 사실은 항목별로 써야 되는 내용들이 네네네. 있거든요. 써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어떤 선생님은 이 항목엔 이런 거를 쓰라는 얘기도 없는데 도리어 막 써줘서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학업적인 내용을 쓰는 공간이 아닌데도 얘가 학업적인 우수함을 설명해 주신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평가자 입장에서 이런 느낌이죠. 도대체 이 학생을 얼마나 사랑한다면 이렇게까지 학생부를 써줄 수 있느냐? 이런 마음이 드는 거고. 자, 그러면 자소서에서 이렇게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학생부에 봤더니 열심히 한 애가 맞아요. 되게 잘하는 애가 맞고. 그런데 모든 선생님이 이 애를 극찬을 하고 있어요. 얘는 너무 뽑고 싶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모든 선생님이 보증하는 열정을 가진 학생이면서 얘가 정말로 자기소개서 했던 얘기들이 정말 진실이겠구나라는 어떤 신뢰감이 확 가고 획득하잖아요. 얘 확 생기네요. 뽑고 싶어요. 근데 네. 뽑고 싶은데 얘가 면접실에서 네. 말을 못하면 어떡해요. 난 면접실에서 채점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와서 선생님 저는 사실 원해서 지원한 게 아닙니다. 또 이런. 네. 그러면 너무 슬플 것 같은데. 아 정말요?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정하진 않지만 면접관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얘는 꼭 우리 학교에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고요. 그럼 어떤 마음이냐면 너는 네가 제일 잘하는 걸 가지고 우리 학교 면접실에서 뭐 15분 면접이라면 15분 내내 너 혼자 설명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나는 점수를 잘 줄 수 있을 것 같아. 아하. 그러면 네가 제일 잘하고 제일 자신 있는 걸 물어봐야겠죠. 네. 그래서 걔네들한테는 자소서에 있는 걸 그대로 물어요. 그래서 합격 수기 같은 거 보면 제가 준비한 데서 다 나왔어요 하는 애들 있죠. 있죠. 걔들이 얘들이에요. 저 선생님 저 소름 끼쳐요. 진짜 그래요? 진짜로. 그러니까 학생부에서 받는 그 애정과 신뢰를 확인한다면 자기소개서에서 더 준비를 많이 해가서 네가 준비한 걸 그대로 풀어놓고 너는 합격이다. 그럼요. 네. 그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네. 그렇게 수학, 과학을 잘한다고 썼는데 학생부를 쭉 훑어봤더니 수학, 과학을 잘한다는 얘기는 있어요. 잘하긴 하는 것 같다. 네, 그래서 네. 얘는 우리 학교에 들어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고민이 된 거예요. 국어, 영어, 사회도 잘할까? 이 선생님의 애정이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자기 관심 분야 열심히 한 건 맞아요. 네, 그거는 네. 알겠는데 네. 그래서 다른 과목들도 기본적으로 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느낌은 못 받으니까 그런 것도 영향이 있을까? 지식의 어떤 편식 같은 걸 하는 그렇죠. 학생. 너무 편식만 하면 그것도 문제죠. 문제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양하게 기본적으로 잘 하는데 그 중에서 관심 분야를 깊이 있게 하는 애들을 찾는 거잖아요. 보통 그렇죠. 전국대 자사고나 이런 학교들은. 네. 그러다 보니 이 부분들이 너무 없으니까 여기는 잘하는 걸 알겠는데 여기는 어떻니? 라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죠. 그러면 면접 질문에서는 만약에 15분 동안에 뭐 3개 질문한다라는 개념이라면 2개의 질문은 자소서에 그대로 돼요. 하나의 질문은 자소서에 있는 일부와 그 아까 전에 뭐 안 나왔던 과목 국어, 영어, 사회랑 연계해서 하나를 던져봐요. 그래서 이 학생이 답변을 잘하면 그래 선생님께서 기록을 약간 덜 해주셨구나. 그렇죠.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합격 수기가 어떻게 나오느냐? 준비한 데서 많이 나왔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제가 그걸 해결했어요. 걔가 얘네들이에요.
이거는 또 정말 이주 TV에서 박지훈 소장님을 모셨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얘기네요. 네. 그러면 꼭 합격시키고 싶은 학생은 학생부의 선생님들의 애정이 철철 넘치는 학생. 철철 넘쳐야겠죠. 그리고 이 학생은 조금 한 번 더 판단을 해보자 라는 학생은 네가 자기소개서에 쓴 내용들이 그대로 담겨 있긴 한데 나머지 과목에 대해서도 정말 열심히 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니 네, 맞아요. 성실하니 수업은 잘 참여했는가를 테스트해보는 그런 수업. 네, 옆으로 좀 벗어난 네. 질문들이 섞여 나와요. 그런 면접이 있구나. 그렇다면 합격을 시켜야 될까 말까가 또 고민인 학생들 있지 않을까요? 걔네들이 지금 사실은 합격을 해도 되는 학생들의 개념이고 네. 이제 요 밑으로는 사실은 이제 불합격하는 애들이에요. 불합격하는 애들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자소서에는 수학, 과학을 되게 잘한다고 썼는데 네. 좀 극단적인 예로 설명을 하자면 학생부를 봤더니 음미체를 잘한대요. 이게 지금 언밸런스하네요. 선생님의 의견이랑 학생의 의견이 틀려요. 그러면 평가자는 둘 다 일단 믿고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극단적으로 뭐 예를 들어 보면 그러면은 뭐 체육을 수학으로 설명해봐, 네. 뭐 음악을 과학으로 설명해봐, 이런 식의 형태로 질문이 굉장히 난해하게 나가죠. 야, 이거는 뭐 일단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해봐 이런 느낌이네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학생은 사실은 면접지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 폭격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애는 어버버버 하다가 면접이 끝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요. 근데 그 친구들이 또 의외로 답변을 굉장히 잘하면 깜짝 놀라시겠네요. 걔가 답변을 그래서 잘해내면은 네. 이제 걔는 합격권으로 가죠. 네. 그런데 못 봤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느 정도 서류와 자기소개서, 그러니까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로 판단한 학생이 어느 정도는 일치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아요. 네, 일치를 하고 지금 그 판단이 어려운 학생이 제가 왜 그럴까라는 고민들을 이제 학교에 있을 때는 했는데 네네. 이제 밖에 나와가지고 이제 아이들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든 생각 중에 이제 가장 큰 부분이 저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면 입시에 유리해. 네 진로가 이거니까 이걸 해야 돼 라는 개념으로 그 자소서를 쓰게 되면 네. 학생이 살아온 삶이랑 달라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음미체를 얘기했지만 쉽게 얘기하면 책을 많이 읽고 국어랑 영어, 사회를 되게 잘하는 애인데 여기에는 수학만 잘한다고 써버리면 완전히 다른 애가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진짜 삶에서부터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확장해 나가야지 누가 그걸로 됐으니까 그걸 해야 돼 이런 시각으로 접근하는 순간 되게 위험한 게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그 고등학교 입시 전문가 분들께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학교는 수학과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교야. 예를 들면 뭐 외대부고는 있잖아. 의대 몇명간지는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교야. 이렇게 하고 자신의 판단으로 학교를 재단하고 그 아이들이 그걸 강요하는 형태로 해서는 안 된다. 첫 번째 제가 하나 지금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든 생각이 외대부고가 의대를 많이 가잖아요. 네네. 상상고가 의대를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상상고 외대부고 선생님들은 나는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서 의사를 몇 명 만들 거야 라는 마음으로 학교 생활 하실까요? 전혀 아닐 것 같아요. 전혀 아닙니다. 네. 교사가 아이들을 가리키는 건 너희들에게 지식을 주고 너희들을 성장시켜서 너희들이 그 지식과 성장한 모습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바꿨으면 하는 그 마음 하나로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얘가 의사가 꼭 돼야 되고 의대로 가야 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아는 그 어떤 교사들도. 특히나 우리 학교에 지원한 학생들이 상당히 우수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에 공헌도 하고 자신의 인생도 아름답게 채워나가는 학생들이면 좋겠다. 네. 이런 마음가짐으로 가르친다라는 거를 부모님들도 학생들도 충분히 생각하신다면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쓸 생각은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전략에 빠지지 마세요. 거기에 빠지는 순간 도리어 되게 안 좋은 상황으로 가요. 그렇게 써와서 그러니까 어떤 기관에서 써왔던 애들도 만나봤고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님한테도 그랬어요. 어머님 저는 지금 이 자소서보다 이 학생의 학생부가 더 마음에 들어요. 얘가 더 이뻐요. 난 얘라면 뽑을 것 같은데 이 자소서로는 못 뽑겠어요. 그래서 그런 전략에 너무 빠지시지 않았으면 해요. 우리 애의 장점들을 최대한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자소서가 가장 좋은 자소서다. 그러면 선생님 네. 어떤 학생들은 이 학생은 진짜 우리 학교 와서는 안 될 것 같아라는 판단이 드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도 있나요? 자소서에서는 사실 그건 잘 안 느껴지고요. 네. 학생부에서 느껴져요. 교사들의 평가가?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인성에 문제가 있다는 합격시켜야 되는 요소는 아니지만
불합격시켜야 대한 주요 요소예요. 그런데 자소서나 그 15분, 10분의 면접으로 사람의 인성을 본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죠. 어렵죠. 불가능하죠. 가혹한 얘기도 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학생부를 이렇게 쭉 보다 보면, 학생부나 추천서를 보다 보면 네. 거기에 선생님들이 힌트를 남겨놔요. 이거 근데 그게 얘기해도 되나요? 안 될 것도 없죠. 네네네. 그 선생님들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중학교 선생님들도 교사고요. 네. 그 다음에 평가하는 평가자도 고등학교 교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부에 대놓고 나쁜 말은 안 써요. 하지만 말을 조금 돌려서 써요. 그런데 이 돌려서 쓴 것들이 교사들이 쓰는 교사들의 시각이죠. 네. 교사들이 쓴 글과 교사들의 시각에서 보여요. 이거는 그리고,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얘는 뭔가 문제 있을 것 같아. 아니면 얘는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아. 라는 이제 판단이 드는 애들이죠. 만약에 서류에서부터 얘는 문제가 심각해.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 추천서 중에 보면 지금 추천서 거의 안 받는데 네네. 어떤 선생님이 이 학생에 대한 장점들을 쭉 쓰시면서 얘는 외교관이 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했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고 막 이렇게 썼어요. 추천서는 학부모한테 노출되지 않습니다. 바로 학교로 네네네. 가죠. 그래서 평가자들만 보는데, 근데 맨 밑에다가 딱 한 줄 더 써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 학생이 우리나라의 외교관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거는 뭐 힌트가 아니라 그냥 주장인데. 대놓고 네. 쓰시면 사실은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하긴 해요. 그 선생님한테 이런 추천서가 들어왔는데 왜 본인이 쓰신 게 그러셨냐? 맞느냐. 왜 그러느냐 못 묻죠. 왜냐면 그래요? 그것도 교사예요, 교수잖아요. 근데 이런 추천서를 쓰신 게 맞느냐라고 네. 물어보고 본인이 맞다 그러면은 거기서 뭐 선생님이 어떤 힌트를 더 주시면은 받는 거고 안 받더라도 알았다라고 이제 끊고 이 추천서가 해당 선생님께서 쓰신 추천서가 맞습니다라고 그 평가자들한테 안내를 해드리면 이제 평가자는 선생님은 추천서는 그 해당 학교에서 학생이 내가 제일 친하다는 선생님한테 요청해서 쓴 거예요. 네, 그러함에도 그렇죠. 그런 글이 나왔다는 건 더 이상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별로 없겠구나 그러니까요. 라는 판단으로 가겠죠. 그런 상황으로 가거나 아니면 아까 전에 이제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러면 이제 두 가지로 갈라져요. 하나는 얘는 그래서 인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이 들면 질문이 되게 쉽게 나와요. 왜냐하면 얘를 뽑을 생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질문을 뽑고 싶은 애들은 질문을 어렵게 내야 되기 때문에요. 네네. 면접관도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이걸 더 확인할 수 있는지를 체크해서 그런 질문들을 고민해서 내야 되는데, 얘는 떨어뜨릴 학생이기 때문에 되게 쉽게 돼요. 그냥 지원 동기 말해보세요. 입학 후 졸업 후 계획 이야기해보세요. 그럼 학생은 되게 막 열심히 말을 해요. 네. 그리고 집에 가서 잘 봤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걔는 떨어져요. 시원하게 말했으니까. 시원하게 떨어져요. 근데 사실은 들으면서 다시 반문해야겠네요. 선생님 혹시 저 떨어뜨리실 건가요? 면접관들이 놀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교사의 의견이 있는데 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체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거는 그 기법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면접관들도 기법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체크할 수 있는 기법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상상고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렸던 기법은, 이런 친구는 제가 압박 면접을 좋아하진 않거든요. 네. 이런 친구는 압박 면접을 좀 하는 게 맞다. 꼬리에 왜냐면 꼬리를 물고. 네. 네. 압박을 하게 되면 아이가 긴장하고 있다면 긴장도가 굉장히 올라가요. 네. 긴장도가 올라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쓴 단어와 습관들이 튀어나와요. 본성이 나타나는 거죠. 그거를 체크하려고 하죠. 인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이게 교사의 착오인지 아니면 정말 너인지를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압박하는 면접이 있을 수 있어요. 힌트네요. 나 오늘 좀 압박 받는 것 같은데? 그럼 집에서 학생부를 다시. 그러면 사실 그런 느낌이 있다면 그런 면접에 대한 대비도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도, 그래서 예전에 그 조금 어떤 친구는 네. 그런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걔는 정말로 제가 좀 많이 혼내면서 시켰어요, 수업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가 압박을 막 하는데 걔가 표정만 조금 바꿔도 혼냈어요. 너는 웃어. 너는 면접 내내 15분 내내 무조건 웃고 있어야 돼. 아무리 힘들어도 웃어야 돼.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제가 애들한테 웃음을 강제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왜냐면 본인 표정대로 하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떨고 있는 애도 이뻐 보여요. 그런데 그런 문구가 있다면 그거는 체크하고 대비를 좀 해야 된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신세계를 만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야, 이거 정말 약간 등에 지금 땀이 막 나기 시작하고요. 네. 야, 중학교 학교 생활 기록부를 쉽게 볼 것이 아니구나는 어떤 반성을 좀 하면서요. 그럼 학생이 자기소개서를 어떤 내용을 쓰게 되는지 일단은 그걸 한번 소개해 주시고요. 그래도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려볼게요. 네. 일단 자기소개서는 네. 지금 경기권은 다 동일해요. 경기권이 다 동일한 이유는 경기도 교육청이 교육부의 문구를 바꾸는 걸 원하지 않아요. 아, 그래서 그대로? 교육부 문구가 그대로 들어갔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서울은 네. 그 교육부의 문구대로 하면 애들이 너무 힘들어한다. 그래서 그것들을 문장별로 해가지고 5개로 쪼개놨어요. 자, 5개 쪼개놨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써봐라. 네, 그렇죠. 네. 예. 쪼개놨고, 그래서 끝내 결론은 뭐냐면 총 5개의 내용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 동기, 그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 경험, 그 다음에 학업 계획, 입학 학업 계획, 그 다음에 졸업 후 진로 계획, 마지막으로 인성. 요 5개를 쓰게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지원 동기 같은 경우는 이 지원 동기를 가지고 높낮이를 판단할 수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럴 우리 것 학교에 같아요. 네. 뭐 아는 누구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학교에 관심을 가졌어요. 영상을 보면서 이 학교에 관심을 가졌어요. 네. 뭐 이걸 가지고 누가 더 낫네 안 낫네 이런 것들이 구별이 안 되거든요. 즉 지금 요 5개를 묻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질문이죠. 질문이면 네, 네.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 동기만 있다면 이거는 평가가 되고, 그 평가가 높고 낮음으로 평가되긴 되게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그럼 같고요. 실제로 이게 학벌에 미치는 영향은 그냥 미미하다고 봐도 지원 동기를 안 쓰면 이제 문제가 되죠. 그거는 이제 쓰기만 하면 된다. 쓰기만 하면 된다. 네.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지원하려는 동기가 있기만 하면 된다. 그럼 가장 학생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것 지나면 자기주도 학습이겠습니다. 그렇죠. 전형 이름도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니까요. 자기주도 네. 학습이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그래서 학교마다 이제 요게 다른데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제가 보통 아이들한테 이제 설명하는 거는 1,500자 중에 자기주도 학습을 900자를 써라. 아, 900자. 나머지 4개 항목을 600자 쓰는 거다. 아, 자기주도 학습이 제일 중요하니까. 자기주도 학습이 제일 중요하다. 왜? 네. 일단 학교에서 바라는 건,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 학교에 와서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는 애를 뽑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 학교에 와서 학교 생활을 잘하려면 기본적으로 학교 수업을 잘 따라 나갈 수 있어야 일단 돼요. 우리 학교 수준에는 맞아야지 문제를 안 일으키는 그럼요. 거죠. 네. 수업을 못 따라가는 애를 데리고 뭔가를 해내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학교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느냐가 중심이고, 거기에 문제가 없다면 거기서 너는 어떤 걸 더 깊이 해봤고, 좀 더 새로운 사고는 어떤 걸 해봤고, 뭔가 섞어본 거, 융합적인 건 어떤 걸 해봤니, 이런 게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지. 일단은 공부를 잘 할 수 있느냐, 이게 메인 조건이에요. 기본 조건이에요. 그러다 보니 자기주도 학습에 사실 그 내용들이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학생이 자기주도 학습을 무엇을 했다라는 것이 어떤 수준에 따라서도, 예를 들면 뭐 얘가 뭐 그렇게 보이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과정 이런 것들, 공부 이런 것들 쓰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걸까요? 아니면 학년이 뭐 중3에서 고1 정도 사이에 어떤 그런 학문적인 깊이라고 하더라도 정말로 얘가 제대로 했구나라는 게 더 좋은 걸까요? 저는 후자에 다 무게를 둘게요. 그러니까 네네.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얘가 고3 수준의 것까지 공부를 했어요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라는 내용을 썼어요. 그런데 얘는 중학교 과정에서 고등학교 과정 그 사이, 아니면 고등학교 과정 좀 초반 때 여기까지 공부를 했고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관심이 생겨서 이쪽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파봤고, 그거는 이제 학년과 상관없겠죠. 네네. 파봤고, 그러면서 나만의 어떤 생각을 가졌어요 라는 애들을 더 좋아해요. 왜냐면 자, 평가자 입장에서는 네. 얘네들이 중3인 걸 알아요. 그런데 얘가 뭐 대학 학부 수준의 뭔가를 했어요 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우리 학교 안 오고 바로 대학으로 가도 되지 않을까? 대학원으로 가도 되지 않을까? 왜 굳이 고등학교를 와야 될까? 이런 고민이 들지 않을까요? 중학생은 틀리는 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평가자가 바라는 건 네가 관심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그 모든 영역이 아니라 그 하나만이라도 깊이 있게 팔 수 있어야 되고, 거기서 나만의 생각이 나와야 되고, 그걸 기반으로 뭔가 어떤 활동들을 연결해 낼 수 있다면 얘는 우리 학교에 와서도 관심이 있는 분야를 그렇게 깊이 있게 팔 거고, 거기서부터 뭔가 확장시켜 나가서 친구들과 뭔가를 해 나갈 수 있을 거고, 걔가 더 우리 학교 더 학교생활 잘하지 않을까요?
국영수사가 고3까지 하는 애보다. 근데 선생님이 됐다고 제가 생각하고 본다면 가르치는 재미가 있는 학생이네요. 그쵸. 가르치는 네. 재미가 있죠. 네, 하나를 알려주면 선생님 근데 이거는 이렇게 계속 물어보면서 다른 친구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은 그런 학생. 네. 아, 그게 자기주도 학습의 포인트다. 그럼요. 아, 그럼 또 근데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우리 학교에 와서 어떤 공부를 할 거냐는 학습 계획 또는 진로 계획 이런 것들에 또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아니, 내가 고등학교 가서 무엇을 할 것이 사실은 그 학교를 잘 몰라요. 네. 네, 근데 이런 건 어떤 내용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일단 그러면? 첫 번째 우리 학교에 와서 뭘 하겠다를 길게 쓴다고 해서 네. 평가자는 어떤 느낌일까요? 그게 너 다 알아? 일단은 그렇게 길게 막 칭찬을 많이 해주는 애들이 있어요. 네, 제가 네. 걔네들 자소서를 보면서 든 생각은 그거예요. 네. 우리 학교를 이렇게 사랑해줘서 참 고맙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 그런데 내가 너를 뽑아야 되는 근거는 도대체 어디에 있니? 왜냐면 그건 근거는 아니에요. 우리 학교에 지원했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 관심을 갖는 건 맞아요. 그래서 학교 설명회를 한번 와보고 홈페이지를 한번 봐보고 이건 맞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다가 동아리 이름이 잘못됐다. 그게 문제일까요? 아니 우리 학교에도 아닌데 동아리 이름 잘못 알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럼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평가하다가 어떤 선생님이 선생님 우리 학교에 이런 동아리 있어요? 그랬더니 옆에 선생님이 그거 폐지됐어요. 라고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이런 수도 있잖아요. 그거 저쪽 학교 동아리예요?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저쪽 학교 동아리예요? 네. 이거는 고민이 되네요. 야, 얘는 뭐지가 되겠지만 근데 우리 학교에 있는 정보가 조금 잘못됐거나 애가 조금 잘못 알았다고 해서 그게 애한테 문제가 되느냐. 학교에서 보고 싶은 건 얘가 우리 학교에 오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인 거지. 그래서 학교 설명회를 와봤고 자료를 찾아봤는가 이거인 거지. 그게 정확해야 되고 몇 개를 알아야 되고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네. 그 아이들이 이제 꿈을 쓰다 보면 제가 예전에 그 학교에서 서류 평가 하다 보면 서류 보다 보면 꿈이 3개인 애도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어떤 분야를 이제 깊이 있게 공부를 해서 그걸 기반으로 전 세계 석학이 될 거고. 이거 재밌네요. 다 실천하라니까. 네네네. 그래서 노벨상을 받을 거고 이 네. 노벨상을 받은 돈으로 기업을 하나 만들 거고 네. 그 기업이 전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어낼 거고 네. 거기서 만든 수익으로 전 세계의 약자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라고 쓴 애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사가 돼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싶어요 라고 쓴 애가 있어요. 자, 누가 더 높낮이가 있나요 여기? 저 모르겠어요. 높낮이가 없죠. 그쵸. 아니 노벨상을 받는 애만 위대한가요? 교사가 돼서 아이를 제대로 한 명 가르치는 사람은 위대하지 않은가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제가 욱했던 게 뭐냐면 네. 그때 서류평가하는 선생님들 다 있었거든요. 네. 우리는 다 실패자인가? 왜냐면 여기 다 교사인데? 그래서 네. 꿈의 높낮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있기만 하면 돼요. 있고 없고를 평가하는 거지 네. 이게 뭔가 더 낫다 아니다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어느 정도의 구체성만 갖춘다면 네가 고민을 해봤구나 라는 걸 체크하는 정도면 괜찮다. 중3이니까. 그 정도면 충분해요. 네. 그 대신 네가 정말로 우리 학교 와서 공부를 잘 해낼 수 있고, 그러니까 뭐 1등급을 받을 수 있고 이게 아니라 정말 즐겁게 공부할 수 있고 아이들과 잘 어울릴 수 있고 나랑도 잘 어울릴 수 있고 그래서 우리 학교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인재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럼 인성은 더더욱 그렇겠네요. 그럼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인성은 사실은 이제 그런 시점으로 이제 바라보는 거고요. 근데 인성이 면접 문항으로 나올 확률이 되게 높아요. 되게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성은 대단한 게 아니더라도 학생이 느낀 게 가장 컸던 걸 쓰는 게 맞다. 분리수거를 하면서 얘가 느낀 게 크다면 흔치 않은데 크다면 분리수거 이야기를 써도 된다. 그게 면접실에서 내가 할 이야기가 더 많아지고 그게 면접 점수를 훨씬 더 끌어올릴 수 있다. 그럼 면접에서 평가 항목 중에도 인성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나요? 있죠. 평가 항목은 교육부에서 줬고 애들이 자소를 그렇게 썼기 때문에 평가자는 그 항목대로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학교의 평가 항목은 이 4개 구조로 돼 있다. 그러니까 설명회를 갔는데 우리 학교는 5개 항목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면 학습계획, 진로계획이 쪼개져 있구나. 4개로 평가합니다. 이게 붙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뭐요? 인성이 의외로 점수를 역전시킬 수 있는 구조가 되기도 한다.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인성으로 점수를 제가 역전을 시켜본 애가 학교에서 7년간 아이들을 선발하면서 일단 한 명 있었고요. 있긴 있네요. 한 명 있었어요. 네. 한 명 있었는데 그때는 추천서까지 있었었고요. 그러니까
그 애한테 제가 인성 점수를 많이 줬던 이유는 그거예요. 얘가 자소서에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었고요. 학생부를 봤는데 학생부에 그러니까 애들이 1년에 그 봉사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시도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보통 10시간, 서울이 10시간이고 경기도가 한 15시간 되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한 이게 2시간으로 줄어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10시간씩 해서 3년간 30시간을 채워야 되는 게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자는 인성에서 그 봉사에서 뭘 보냐면 이 30시간을 채웠느냐 안 채웠느냐가 첫 번째 기준이에요. 왜냐면 이 30시간도 안 채웠다는 건 학교에서 하라고 한 것도 안 한 애예요. 그렇죠. 의심되는 애죠. 그런데 기본이 안 됐다. 그렇죠. 30시간 채웠으면 그 다음에는 기본은 됐으니까 뭔가 특별하게 따져야 될 필요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얘가 2학년 때 10시간을 안 했어요. 그리고 3학년 때 되게 1학년, 3학년 때 많이 해서 30시간 넘겼어요. 그래도 기준 조건은 충족을 해요.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뭐 문제는 없는데 2학년 때 너무 조금 했네 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추천서를 딱 봤더니 그 추천서에 선생님이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이 학생이 2학년 때 그 우리 반에 이제 멘토 멘티에서 이제 멘토가 돼서 멘티 학생을 도와주기로 했는데 그 멘티 학생이 부끄럽다고 그걸 안 한다고 했대요. 그래서 봉사 시간을 못 받았는데 이 친구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봉사 시간을 못 받았지만 얘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아침에 걔도 일찍 오라고 해서 일찍 와서 학습을 도와줬다.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확인했는데 봉사 시간이 들어가지 않았음을 확인해서 이걸 추천서에 쓴다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읽고 그러면 이게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그래서 얘한테 인성 질문을 냈어요. 그래서 2학년 때 봉사, 원래 이런 거 묻지 않아요. 2학년 때 봉사 시간이 이렇게 짧은데 그 이유는 뭔지 설명해 보세요 라고 질문했더니 얘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저는 3년간 30시간만 채우면 되는 줄 알았지 학년별로 시간들을 다 채워야 되는지는 몰랐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제가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야, 이 녀석 티내지 않네. 티내지 않네. 이거 사람 괜찮네. 걔한테 제가 유일하게 인성 점수를 높게 줘본 적이 있어요. 이런 케이스 아니라면 특별한 거 찾지 말아주세요. 그냥 인성, 학습계획, 진로계획, 지원 동기는 우리 아이가 정말로 특별하게 그런 게 없다면 그냥 쏘쏘하게 대신. 그래서 지원 동기 학습계획 진로계획은 정말로 내용만 있으면 되고요. 인성은 학생이 가장 의미 있었던 거. 근데 자기소개서에도 기재하면 안 되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또 어처구니 없는 실수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학교에서 하다 보면은 일단 부모랑 친인척에 대해서 이야기를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교사인 아버지를 따라 이런 내용이 들어오는 순간 이것도 암시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감점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삼촌인 누구를 만나다 보니 뭐 이렇게 돼도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원자 본인의 인적사항을 쓰면 안 되는데 예전에 이제 경기 배우고 있을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얘가 영어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대요. 그래서 자기만의 이제 그 문법서를 만들었대요. 그러면서 누구누구 문법서라는 이름으로 문법서를 만들었다고 저한테 쓴 거예요. 그래서 그 팀에서 저한테 얘 이거 혹시 본인 이름 아니겠느냐라고 하시길래 학생이 설마 그랬겠냐 해가지고 확인해 봤더니 본인 이름이 맞아요. 그래서 전형위원회를 열었고, 전형위원회를 열어서 일단은 학교 입장에서는 이런 기재 금지사항이나 이런 게 발생을 하면 얘가 합격하면 안 돼요. 왜냐면 얘가 합격하게 되면 입시 비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칙을 칼같이 지켜서 감점을 다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얘네들은 합격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유사도 검증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자소서에서도 이제 유사도를 검증을 하고든요. 고등학교도 있어요? 고등학교도 합니다. 네. 대학교만 있는 게 아니었네요. 그게 원래 대학에서 시작을 했고요. 2013년에 의대생의 인성 문제 이렇게 터지면서 고등학교 자소서에도 넣겠다라고 해서 고등학교 연대 시스템이 그대로 들어왔고 데이터는 2013년부터 경기도 전산원이라고 있어요. 경기도 가면 그 전산원에 2013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에 있는 모든 자소서를 쓰는 학교의 데이터는 그쪽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와
매칭 작업을 해요. 그래서 대기업이 없으니까 안 될 줄 알았어요. 그 대기업이랑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예전에 이제 919 했을 때 그거를 신청을 하면 거기다 이제 올해 들어온 데이터를 집어넣어요. 네. 집어넣고 그 분석을 요청을 하면 1시간 안에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과거 데이터랑 그 네. 유사도, 그 다음에 올해 지금 현재까지 들어왔던 모든 학교 데이터랑 유사도가 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매칭하는데 일반적으로는 10% 밑으로 다 떨어져서 나오거든요. 근데 예전에 50% 가까이 나온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클릭을 해봤더니 이제 데이터가 이제 2개가 떴는데 올해 우리 학교 지원한 애 거, 그 다음에 과거 자료 거랑 50%가 떴는데 나머진 다 문제가 없었는데 인성 내용이, 그러니까 이게 항목별로 연결돼서 나오거든요. 네네. 인성이 99%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봤더니 얘는 어떤 활동을 해서 뭘 느꼈어요. 얘는 이 활동의 A 부분하고 느꼈고요, B 부분하고 느꼈고요, C 부분하고 느꼈어요. 근데 내용은 결론은 똑같아요. 그래서 그 해당 학교 선생님한테 그러니까요. 왜 그런 일이 담당관한테 제가 발생했을까요? 전화를 드려봤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과거 자료니까. 그래서 네. 부장님 올해 지금 자료 저희 거 유사도 검사 돌렸더니 그 부장님네 학교 거 작년 거랑 지금 유사도가 되게 크게 나왔다. 수험번호 몇 번인데 그거 확인 좀 해달라 해서 확인해 봤더니 같은 중학교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중학교인데 느낀 것까지 이렇게 똑같다는 건 사실은 선배 거를 보고 그거를 참고해서 되게 참고를 많이 해서 쓴 거예요. 그런 상황이 왔고, 그래서 이제 걔도 문제가 됐던 상황들이 혹시 있어요. 형제일 수도 있잖아요. 형제인데 느낀 건 달라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경험은 할 수 있어요. 경험이 똑같다고 문제가 된 건 아니에요. 경험의 문제가 경험 아니라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느낀 것까지 다 똑같아요. 유사도가 그 정도라는 것은 그 워딩까지 다 이렇게.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걸 그냥 단락별로 쪼개놨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사실 남의 걸 참고할 필요도 저는 없을 것 없어요.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를 풀어놓으면 되는 건데. 그럼요. 그러니까 남의 거를 참고해서 이렇게 쓰는구나 정도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을 받는 거지. 네. 이게 옆에 두고 계속 참고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걸로 간다니까요. 자, 자기소개서 기재 금지 사항들은요, 모든 고입 원서에 충실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제발 꼼꼼히 읽어보시고, 자기소개서에서 실수를 해가지고 우리 애가 불이익일까요? 정말 그 칼 같은 원칙에 의해서 아이가 좀 슬퍼지는 경우가 없도록 부모님들께서도 아이니까 좀 더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까지 여쭤봐도 네. 될까요? 네. 그러니까 잘못 작성된 자기소개서 어떤 사례 같은 것도 있다면 흔히 이런 사례가 좀 잘못된 게 좀 종종 발견됩니다. 이런 게 뭐 탑3 이런 게 있을까요? 아까 전에 본인도 모르게 본인 이름이나 별명 같은 거 넣는 친구들. 별명도 안 되나요? 별명이 이제 본인의 드러낼 수 있는 별명. 그러니까 별명인데 네. 이게 본인 이름이랑 연관이 돼 있어요. 이런 것들. 개인정보가 손쉽게 확인이 되는 그런 것들 어느 안 정도 된다. 확인이 되는 상황이 돼버리면 이제 문제가 되죠. 뭐 예를 들면 저희 학교 앞에는 무슨 강이 흘러요. 이런 것도 안 되는 건가요? 아니 그건 상관없죠. 그런 건 상관없고. 그 강에 학교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상관이 없는데 네. 저희 학교 앞에 정문 앞에 이 건물이 있어요. 뭐 이렇게까지 가면 너무 구체적인 이거는 안 봐도 어딘지 아는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네네네네.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본인을 좀 드러내는 것들,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학교 축제 이름 이런 거는요? 학교에서 축제를 했다 이건 문제는 안 되죠. 근데 어느 학교의 축제에서 학교 이름이 나오는 게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축제 이름이 예를 들면 뭐 이주유 고등학교인데 이주유 고등학교 축제 이름이 아발론이에요. 예. 제가 아발론 축제에서 이렇게 하면 너 어느 중학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 축제 이름을 들었을 때 이 학교라는 게 바로 떠오르면 안 되죠. 그건 문제가 되죠. 그런 것까지 안 되는 걸로.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근데 그 학교 나왔다고 해서 뽑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드러내서 얻을 수 있는 득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목매다가 점수를 다 지금 마이너스 받게 되는 상황이 온다는 그러니까 거죠. 굳이 그걸 또 쓰려고 애쓰는 친구들, 부모님들도 그걸 또 지도하는 선생님들도 계셔서 너희 학교는 정말 좋은 학교니까 야, 이런 정도는 드러내도 돼. 근데 이게 오히려 다 마이너스다. 근데 좋은 학교에 모두 다 좋은 아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좋은. 그렇기 때문에 네. 좋은 학교라고 해서 우리 애를 긍정적으로 볼 거야 라는 거는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닐 것 같고요. 굳이 그걸 드러내려고 하다가 감점 받는 위험이 더 심각하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느니 아이가 뭔가 하나 더 고민하고 그런 것들을 자기주도 학습에 넣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야, 제가 오늘 박지훈 소장님으로부터, 오늘은 소장님이시죠? 네. 자, 박지훈 소장님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걸 얻어가고요. 다른 것보다 입시적인 측면보다 아이들을 바라보는 어떤 교육자의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자기소개서 하나를 작성할 때도 아이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는 게 옳은 거고요. 평가자도 그런 입장에서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필할 수 있도록 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런 거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학교생활 무리 없이 잘할 수 있어요. 이런 걸 어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좋다라는 게 최종 결론인 것 같아요. 네. 자, 소장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장시간 감사했고요.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부모님들이 정말로 좋은 정보, 좋은 어떤 느낌, 떨림과 울림, 감정을 받아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행복한 촬영이었습니다. 네. 아발론 녹지원 사랑해요.